한가위 즐겁게 보내셨나요? 어쩌면 기혼 여성분들은 명절 증후군에 시달릴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. 저번 주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감정 알아주기 방법들을 사용해 보셨는지요? 그 방법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. 저번 주에 이어 비느자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비느자 기법은 나의 감정의 대상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효과적인 기법이거든요. 그런데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. 처음 시작할 때는 감정의 상대를 그 반대편 의자에 앉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. 감정이 상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 사람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증거거든요. 그래서 아무리 상대방이 아라고 해도 내 귀에는 어라고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우선적으로 감정을 느낀 당사자가 혼자서 비느자 기법을 하면서 빈 방석, 의자를 두고 상대에게 이야기를 퍼부어대는 겁니다. 그리고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다. 그래서 감정이 주체가 안 된다. 그러면 신문지를 똘똘 말아서 만든 방망이를 옆에 두고 그걸로 방석을 치면서 말씀하시는 정도도 괜찮다라는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.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풀어내다가 감정이 잦아들기 시작하면 상대편을 그 의자에 앉혀도 무방합니다. 그런데 이때는 두 사람을 중재해 줄 수 있는 사람, 상담자가 필요한데요. 상담자가 없다 그러시면 주변에서 공평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같이 이 기법을 사용해 보시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. 아이가 자라서 엄마는 늘 나보다 언니를 더 챙기고 사랑했어. 내가 고3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조차 없었는데 언니가 고3일 때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학교까지 태워주고 점심에도 도시락을 갖다 주고 그랬잖아. 그런데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. 라고 감정 당사자가 상대편 의자를 보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나면 엄마가 상대편에서 미안해. 언니 때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되었잖아. 그렇지만 너 때는 내 아빠가 사업이 갑자기 망하는 바람에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빴어. 그래서 늘 내게 미안했어.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상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? 라고 감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. 그리고 각각의 대답을 듣고 난 후에 감정이 어땠는지도 물어보는 것입니다.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좀 더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감정을 알아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감정을 알아준다라는 것, 그리고 상대와 공유한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은 감정을 체크하고 소중히 다뤄주면서 상대와 공유하는 것을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. 아직까지 추석에 감정의 잔재들이 그득하시죠? 이번 한 주 그 감정 알아주시면서 온전히 털어내시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.